안녕하세요. 뜨개공장 공장장 콩지입니다. 오늘은 짧은뜨기를 이용한 원형뜨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형뜨기는 코바늘뜨기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가장 많이 사용되는 뜨기 방식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작은 방울뜨기부터 시작을 해서 인형이나 모자, 그리고 가방이나 바구니의 바닥 등등 이 아이들은 모두 원형뜨기를 시작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형뜨기만 잘 배워두시면 코바늘뜨기가 한층 쉬워지고 실력도 쏙쏙 마구마구 재미있어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원형뜨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뜨개질이 계속 막히고 갈수록 어려워지고 결국은 에라이 집어치고 싶어집니다. 재미가 없어서. 그래서 지금부터 콩지와 함께 그 원리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확실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실제 뜨기에 앞서서 이 원형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 도안을 통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형은 이 가운데서 시작을 해서 코스를 점점 늘려가면서 이 동그라미를 계속해서 키워주는 방법으로 떠주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먼저 시작은 손가락에 실을 감아서 고리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기둥코를 세운 다음에 이 고리에 짧은 뜨기를 떠주시는데요. 이 원형뜨기는 보통 6코로 시작을 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7코로 시작을 하기도 하는데 오늘은 6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리를 만들고 기둥코를 세운 다음 짧은 뜨기를 6코를 떠주신 다음 첫 코에 빼뜨기를 연결해 주시면 첫 번째 동그라미가 완성이 되고요. 그리고 다음 단은 떠주시는데 원이 커졌죠? 그래서 코스로 늘려주시는데요. 처음 코늘림은 이 6코 모두에 각각 2코씩을 떠서 코를 2배로 늘려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구멍에 짧은뜨기를 2코를 떴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 두 번째 코에도 같은 구멍에 짧은뜨기가 2개가 들어가 있죠? 이런 식으로 6코 모두 각각 2코씩을 떠주신 다음 마지막을 항상 빼뜨기로 연결해서 이 아이들은 총 코스가 12코가 되겠죠? 그런데 이 코늘림의 기호가 뭔가 정신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V자로만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훨씬 보기가 편하죠?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동그라미가 만들어졌고요. 자, 다음 동그라미. 이 아이는 원이 더 커졌기 때문에 역시 코늘림을 해주시는데요. 이번에도 각각 모든 코에 2코씩을 떠줄까요? 그렇게 하게 되면 코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늘려주시느냐 하면 짜잔 이런 식으로 일단 기둥코를 세우고 이 2코 중에서 한 코는 그냥 짧은뜨기를 한 코를 뜨고 다음 코에서 코늘림을 해줍니다.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한 코는 짧은뜨기 다음 코에서 코늘림 계속해서 한 코 코늘림 한 코 코늘림 이런 식으로 쭉 한 바퀴를 뜨게 되면 총 6번이 반복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은 항상 빼뜨기로 연결해 주시면 세 번째 동그라미가 완성이 되는데요. 자, 이 아이는 코수가 하나 둘, 셋 해서 3코가 총 6번 반복되기 때문에 3, 6, 18 해서 총 코스는 18코가 되겠죠? 자, 그리고 다음 동그라미 이 아이도 원형이 커진 만큼 또 코늘림을 해주시는데 자, 이때는 또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2코는 그냥 뜨고 여기서 코늘림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둥코를 세우고 2코는 짧은뜨기 다음은 코늘림 다음 코도 2코는 짧은뜨기 다음 코는 코늘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한 바퀴를 뜨게 되면 역시 6번이 반복이 되겠죠. 그래서 총 코스는 하나, 둘, 셋, 넷 해서 4코가 6번 반복되기 때문에 4, 6, 24 해서 총 24코가 되고요. 그리고 다음 동그라미 이 아이 역시 코늘림을 해주시는데 이번에도 역시 같은 원리로 코를 늘려주시는데 이 4코 중에서 3코는 그냥 뜨고 이 부위에 뒷머리에서 코늘림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3코는 짧은뜨기 V의 끝에서 코늘림 해서 3V 해서 이 V가 3V가 됐고요. 다음도 마찬가지로 이 V를 3V로 늘려주시고 계속해서 3V를 한 바퀴를 뜨게 되면 역시 6번이 반복이 되겠죠. 그래서 이번 단의 총 코스는 1, 2, 3, 4, 5 해서 5코가 6번 반복되기 때문에 5, 6에 30 해서 총 코스는 30코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단은 또 어떻게 될까요? 벌써 눈치를 채셨겠지만 다음 단 역시 기둥코를 세우고 4코는 짧은뜨기 다음 V의 끝에서 코늘림 해서 4V에 코늘림을 해줍니다. 이 아이 역시 3V가 4V로 코늘림이 되고 계속해서 한 바퀴를 떠주시는데 역시 6번이 반복이 되겠죠? 그래서 이 아이의 총 코스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서 6코가 6번 반복되기 때문에 6, 6에 36 해서 총 36코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코를 늘려주시는데 처음에는 V, 다음은 1V, 다음은 2V,
3V, 4V, 그렇다면 다음 단은 5V, 다음은 6V,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코를 늘려주시면 되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를 늘릴 때는 항상 그냥 그때그때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늘리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규칙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단에서는 반드시 똑같은 규칙이 반복이 되고 이 아이가 6V로 가다가 5V로 가다가 적당히 기분 내키는 대로 이 아이는 7V를 해볼까? 이런 식이 아니라 같은 단에서는 항상 같은 규칙을 따르게 된다는 거? 그래야 이 원형이 균일한 모양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원형 도안을 읽을 때 첫 코부터 마지막 코까지 계속해서 한 코 한 코 들여다보면서 떠주실 필요가 전혀 없고요. 그냥 이렇게 한 덩어리만 파악하시면 됩니다. 몇 부위로 코늘림이 되고 있는지. 그래서 처음 이 한 덩어리가 이 부위다 그러면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이 부위라는 거. 그리고 6V다 하면 그 동그라미는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6V를 반복하게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원형뜨기 도안을 딱 보시면 먼저 기둥코를 찾으신 다음에 V와 V 사이에 짧은뜨기가 몇 코가 있는지를 확인하신 다음 이 아이를 쭉 한 바퀴를 반복해 주시면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리고 보시면 이론상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전체 코스를 살펴봤는데요. 실제로 원형뜨기를 할 때는 이 전체 코스를 확인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 전체 코스를 확인한다는 것은 한 바퀴를 쭉 두고 났더니 이 규칙이 안 맞아. 잉? 그 말은 어딘가 분명히 틀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틀린 곳을 찾아야 하는데 이때 전체 코스를 세는 게 아니라 몇 V를 찾아야 한다는 거. 그래서 만약에 내가 3V단을 뜨고 있다 했을 경우 계속해서 3V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혹시나 3V가 아니라 2V 또는 4V를 떴다 하시면 그 부분이 틀린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풀고 다시 계속해서 3V를 마지막까지 떠주셔야 한다는 거. 전체 코스를 확인해 봐야 어차피 틀린 곳을 찾기 위해서는 이 몇 V를 확인해 봐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뜰 때는 전체 코스는 의미가 없다는 거. 몇 V만이 의미가 있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도안을 보시면 뭔가 정신없어 보이죠? 원리는 간단한데? 그래서 이 아이를 좀 더 한눈에 보기 쉽게 단순화시켜서 정리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이 아이는 둘 다 똑같은 뜻입니다. 보시면 고리를 만들고 짧은뜨기를 6코로 시작을 했다는 뜻이고요. 다음 단부터는 코늘림을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주시는데 이 숫자는 짧은뜨기의 개수를 뜻하고 V는 코늘림을 뜻하는데요. 자, 보시면 이렇게 풀버전 도안을 봤을 때는 이렇게 일일이 짧은뜨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세어줘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 반면 이 아이들은 바로 숫자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6V 하면 짧은뜨기가 6코 다음이 코늘림 해서 한 바퀴가 반복되는구나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늘림의 규칙도 한눈에 알 수가 있고 눈도 안 아프고 무엇보다 나중에 이 도안을 다시 봤을 때 기억하기도 훨씬 쉽다는 거. 물론 이 방식은 세상에 하나뿐인 콩지만의 약식 도안인데요. 여러분들도 이 방법을 알아두시면 엄청나게 편리합니다. 왜냐면 지금 당장 뜨개 책자를 아무거나 꺼내신 다음 이 원형뜨기 페이지를 딱 펼쳐놓고 이렇게 매 단에 코늘림의 규칙을 세워보신 다음에 도안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보시면 아마도 깜짝 놀라게 되실 텐데요. 왜냐하면 제 아무리 복잡해 보이는 원형뜨기 도안이 이렇게 표기를 하고 보면 어머나 웬일? 죄다 똑같은 원리를 따르고 있다는 거? 술 눈치채게 되신다는 거? 근데 책을 보시면 이 부위의 코늘림들이 이렇게 나란하게 배치된 게 아니라 들쭉 날쭉 왔다 갔다 한 것을 보시게 될 텐데요. 그 이유는 다음 시간에 배울 과정이기 때문에 그때 자세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아무튼 이 부위가 어디에 있든 결국은 규칙은 모두 똑같다는 거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원형뜨기의 원리를 도안으로 먼저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그럼 지금부터는 직접 떠보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고고! 자, 그래서 원형코를 만들어 주시는데요. 먼저 짧은 쪽 실을 손가락에 나를 향해 두 바퀴를 감고 안쪽 실가닥을 긁어와서 돌려줍니다. 그리고 메인 실가닥을 통과해서 고리를 만들어 준 다음 그리고 이제 여기에 짧은뜨기를 6코를 떠주시는데요. 현재 이 아이가 기둥코가 되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대로 짧은뜨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6 넣어주신 다음 실가닥을 당겨서 구멍을 줘줍니다. 자, 그리고 첫 코에 빼뜨기로 연결, 그리고 기둥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동그라미가 완성이 되는데요. 코를 한번 세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코를 찾아주시는데 방금 빼뜨기로 연결했던 같은 코, 여기 뒤에 살짝 숨어있죠? 이 아이가 첫 코인데요. 그래서 이 아이가 살짝 숨어있기 때문에 깜빡 놓칠 수가 있는데 첫 코는 이 아이가 아니라 이 아이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이 아이 마치 마지막 코처럼 보이지만 이 아이는 코가 아니라 빼뜨기 코입니다. 그래서 첫 코와 끝 코를 연결하고 있죠. 도안을 보시면 까만 점으로 표시된. 그래서 이 아이는 코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코를 뜨시면 안 되고, 마지막 코는 이 아이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코를 뜨셔야 한다는 거 아시겠죠? 항상 이 부분이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렇게 코를 하나하나 확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단어를 떠주시는데요. 이번에는 V의 코늘림 6코 모두에 각각 2코씩을 떠줍니다. 그래서 먼저 첫 코부터 같은 구멍에 짧은뜨기를 2코를 넣어서 V, 그리고 다음 두 번째 코에도 같은 구멍에 2코에서 VV, 세 번째 코에도 같은 구멍에 2코, 네 번째 코에도 같은 구멍에 2코, 다섯 번째 코 역시 같은 구멍에 2코. 자, 마지막 여섯 번째 코에도 같은 구멍에 2코 떠주시고, 이 아이는 코가 아니라 빼뜨기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 코를 뜨시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이 위쪽으로 수직으로 서 있는 이 소심한 아이가 기둥코입니다. 그래서 기둥코와 빼뜨기는 항상 이렇게 니은자 형태로 같이 붙어 다니고요. 이 두 아이는 코가 아니기 때문에 무시합니다. 그래서 첫 코, 이 아이의 빼뜨기로 연결, 기둥코.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동그라미가 만들어졌는데요. 자, 여기서도 보시면 빼뜨기와 기둥코 확인해 주시고, 첫 코는 여기, 마지막 코는 여기라는 거. 자, 그래서 다음 단을 떠 주시는데요. 이번에는 1V의 코늘림이죠. 그래서 먼저 첫 코에 짧은뜨기를 1, 한 코를 떠 주시고, 다음 코는 같은 구멍에 2코 를 떠서 1V. 자, 다음도 한 코는 짧은뜨기, 다음 코는 V 해서 같은 구멍에 2코 해서 1V, 1V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도 1V 그래서 1, 다음은 같은 구멍에 2코. 자, 다음도 1V 그래서 1, 다음은 같은 구멍에 2코. 계속해서 1, 다음은 같은 구멍에 2코. 자, 마지막 1, 다음은 같은 구멍에 2코 해서 1V가 총 6번이 반복이 됐고요. 다음 봤더니 빼뜨기가 나타났죠? 얘는 코가 아니기 때문에 빼뜨기와 기둥코는 무시하시고 첫 코에 빼뜨기로 연결, 기둥코. 자, 이렇게 해서 1V의 동그라미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또 코를 확인해 보면 빼뜨기와 기둥코가 보이고 첫 코와 마지막 코 확인하셨죠? 자, 그래서 이번 단은 이 V의 코늘림을 해주시는데요. 그래서 먼저 첫 코, 이 아이부터 짧은뜨기가 하나, 둘 떠주신 다음은 V. 그래서 같은 구멍에 2코. 그리고 다음도 보시면 1V가 보이시죠? 이 아이도 1, 2, V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짧은뜨기가 1, 2 두 코 연속 떠주신 다음은 같은 구멍에 넣고 해서 2V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도 1V를 1, 2V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짧은뜨기가 하나, 둘 연속 떠주신 다음 코는 같은 구멍에 넣고, 자, 다음도 1, 2V 1, 2 같은 구멍에 넣고, 자, 다음도 1, 2V 1, 2 같은 구멍에 넣고, 자, 그랬더니 마지막 1V가 보입니다. 이 아이도 1, 2V 1, 2 같은 구멍에 넣고 해서 2V가 6번 반복돼서 한 바퀴가 끝이 났고요. 메뜨기와 기둥코를 무시하시고 첫 코에 메뜨기로 연결, 기둥코. 이렇게 해서 2V의 동그라미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다음 3V도 같은 방법으로 떠주시면 되는데요. 자, 먼저 1, 2, 3 세 코를 떠주신 다음은 같은 구멍에 V. 자, 다음도 2V를 1, 2, 3V 1, 2, 3 같은 구멍에 두 코. 자, 다음도 1, 2, 3 같은 구멍에 넣고, 자, 다음 2V도 1, 2, 3V 그래서 1, 2, 3 같은 구멍에 넣고 계속해서 1, 2, 3 같은 구멍에 넣고, 자, 마지막 2V가 있습니다. 이 아이도 1, 2, 3V 그래서 1, 2, 3 같은 구멍에 넣고, 그리고 빼뜨기와 기둥코를 무시하시고 첫 코에 빼뜨기로 연결, 기둥코. 자, 이렇게 해서 3V 단이 만들어졌는데요. 같은 방법으로 4V, 5V, 6V 단까지 계속해서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형뜨기를 해봤는데요. 도안대로 잘 나왔는지 직접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도안뿐만 아니라 실제 편물을 보고도 이 코의 상태를 정확하게 읽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이는 먼저 여기 한가운데 동그라미 먼저 고리를 만든 다음 짧은뜨기를 6코를 떠주신 다음 동그라미는 각각 V의 코늘림을 해줬었죠. 그래서 한 구멍에 2코가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다음 동그라미는 1V 그래서 이렇게 코늘림이 눈에 보이시죠? 그리고 다음 동그라미는 1, 2V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 그리고 다음은 1, 2, 3V가 이렇게 코 모양이 보여야 합니다. 보이시죠? 자, 그리고 다음 단은 4V 코스 보이시나요? 이렇게. 자, 그리고 다음은 1, 2, 3, 4, 5V 해서 5V. 다음 마지막 1, 2, 3, 4, 5, 6V 해서 마지막 6V 단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각을 살펴봤는데 나머지 5개도 모두 이렇게
이렇게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이고 있는 이음매 라인은 빼뜨기와 기둥코 라인인데요. 보시면 수평으로 이렇게 점점점점 튀어나와 있는 아이들이 보이시죠? 이 아이가 바로 도안에서 이렇게 까맣게 표시되어 있는 빼뜨기 코들인데요. 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 있고 그 사이사이에 기둥코가 이렇게 수직으로 세워져 있는 모습입니다. 도안과 똑같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뜨개질을 할 때 계속 앞만 보고 전지를 할 게 아니라 반드시 내가 방금 뜬 단이 어떤 코의 모양을 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확인하고 체크하고 코를 읽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는 거. 코를 읽을 수 없으면 계속해서 뜨개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손기술만 계속 익히는 게 다가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코 하나하나를 읽을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 그래서 사실은 내가 들고 있는 이 편물이 그대로 도안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이 편물을 뜨다가 휙 던져놨다가도 언제든지 다시 집어들었을 때 내가 어떤 뜨기 과정을 거쳐왔는지 그리고 지금 나는 몇 번째 단을 떠야 하는지를 딱 보고 알아야 한다는 거. 뜨개질은 절대 외울 수가 없습니다. 천재가 아닌 이상. 그래서 귀찮고 힘들더라도 항상 내가 지나온 길, 지나온 흔적, 과거를 반드시 되돌아봐야 하는 게 바로 뜨개질이다. 아셨죠? 자, 그런데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원형뜨기라더니 이 아이는 웬 육각형이 떡 하고 나와있죠? 그렇습니다. 이 아이는 엄밀히 말해서 원형이라기보다 다각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원형이나 다각형이나 떡이나 편이나 엎어치나 매치나 그 원리는 똑같다는 거. 실제 수학적으로도 원형이란 무수히 많은 면으로 이루어진 다각형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 원리를 이용해서 살짝만 손을 대주면 진짜로 완벽한 형태의 동그라미가 만들어지는데요. 그 방법은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하고, 자, 그렇다면 이 다각형 뜨기는 정말 필요가 없을까요? 이론밖에? 아니죠. 살다 보면 원형만 필요한 게 아니라 육각형 뜨기가 필요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뜨개질을 하루 이틀 할 것도 아니고 뭐 육각형의 티매트가 뜨고 싶다거나. 그리고 바로 이 다각형을 이용한 대표적인 예가 짜잔 축구공인데요. 이 축구공은 실제로 다각형으로 이루어진 구인데요. 몇 개더라? 아무튼 육각형과 오각형을 이런 식으로 이어 붙여주면 신기하게도 동그랗고 빠방한 축구공이 나온다는 거. 재밌죠? 아무튼 이럴 때 바로 오각형과 육각형이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매끄러운 원형뜨기도 소중하지만 이 각진 원형도 나름대로 소중하다는 거. 그러나 우리는 다각형 뜨기보다는 매끄럽고 동그란 원형뜨기가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배워야 되겠죠.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원형뜨기의 원리를 이용해서 진짜로 동그라미 형태의 원형뜨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연습 많이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